예,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나온 탄핵 발언 후폭풍과 토론회 참석 여부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윤 전 총장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갈등을 좀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그 불씨가 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캠프 모든 분들에게 당의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일반론으로 볼 수 있지만 탄핵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동안도 잘 소통을 해왔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대표랑 직접 소통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최근까지는 했죠.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예, 어제 윤 전 총장이 이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통합과 단합을 위해 손잡고 노력하자. 대표님과 내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해해달라. 이 탄핵 시사 발언을 했던 이 신 실장을 많이 혼냈다. 신조 실장 혼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이제 봉합이 된 거냐? 이 갈등이 끝난 것이냐?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과의 통화 내용은 사과 구성 요건이 좀 미흡하다. 사과보다는 이해해달라는 요지였고 옆구리 찌르니까 전화했던 느낌이 든다.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13명의 TV 경선 토론에 참석할 사람들 대리인들을 당에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모집을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안 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캠프 쪽에서 안 왔고 원희룡 캠프 쪽에서 안 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그러면 캠프 쪽에서는 18일 날 있을 첫 번째 TV 토론에 불참하겠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논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자분들이 모여 있는 소통방에 캠프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대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떻게 저희의 올라왔습니까?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거냐면 사실 오늘 이제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도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부하고 이견이 있다는 걸 분명히 했고요. 네. 정의와 고문도 이제 최재형 캠프 쪽에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있었고 또 재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준이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최고위원회 지도부에서 지금 입장이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지도부 간에도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부와 경준이 간에는 이견이 있는 게 분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거고요. 저는 좀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저희가 이 부분 회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러면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예비 후보 등록을 당에 한 사람이 포함되는 건가 했더니 당의 예비 후보로 등록한 분은 4분이래요. 근데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은 13분이래요. 출마 선언 예상자는 3명이 더 있는데요. 그 출마 선언 예상자에 유승민 후보와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있으세요. 이 두 분이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거든요. 그럼 출마 선언자와 출마 선언 예상자를 합하면 16분인데 그럼 경준위에서 16분한테 공문을 보냈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면 저희도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다른 캠프 쪽에서는 혹시 토론회를 좀 피하는 것 아니냐. 아직까지 정치에 또는 이제 토론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토론을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기도 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기자회견 당시에 처음에 했었던 일부 실수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수의 그 국민과 단체들이 또 국가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 원칙에 따라서 한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 제가 방송 앵커로서 좀 살펴보면 최진봉 교수님도 신문방송학과 교수니까
많이 조금 예전보다는 단호해지고 달라지긴 했었는데 긴장하면 조금씩 버릇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특히 이제 고개 흔드는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 이런 네, 문제는 네.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수정돼야 될 부분인데 최근에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정원이나 이미지 컨설팅을 받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긴장하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평소에 늘 준비돼 있어도 정말 막 뭐 지금 토론을 만약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윤석열 총장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13명을 쭉 앉혀놓고 만약에 1대1로 예. 거의 하면 공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그렇죠. 1위 후보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본인한테 표가 오니까. 그러면 이제 당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토론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와중에 오늘 당내에 재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집단 성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준석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한 공정한 경선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된다. 중차대한 시점에 이 대표가 내부를 향해서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재선 의원 16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내 갈등이 자꾸만 외부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당내에서도 아마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최재형 캠프 쪽에서 나오신 이 천하람 대변인께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행동이 오히려 더 갈등을 외부로도 표출하고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최재형 캠프에서는 이제는 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은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뉴스에 보여지고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 대선 후보도 아닌 이준석 대표와 굳이 경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요즘에. 그런데 지금 이 성명도 보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정점식 의원께서 주도해서 이렇게 모으셨고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계신 분들 한 3-4분 이상이 몸을 담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 분쟁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힘이나 숫자로 좀 이준석 대표를 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준석 대표는 또 누르려고 한다고 눌러지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재선 의원들이 이 타이밍에 성명서 낸 것은 오히려 조금 부적절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조금 부언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사실 야권에선 1등 후보인데 왜 당대표가 그리고 당대표랑 손을 잡고 그다음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경쟁을 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요 대통령 후보에 나설 수가 없어요. 나이 제한에 걸려서 헌법상. 근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를 두고 경쟁할 뿐이 아니시잖아요. 저희랑 경쟁하시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랑 경쟁이란 표현은 너무나 부적절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점식 의원님은 우리 캠프에 몸담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16명 중에 이제 지금 천하람 특보도 얘기하신 것처럼 서너 명이 이제 우리 쪽이랑 가까우신 분이다. 여기 예를 들면 윤한홍 의원님은 상황실 부실장을 하고 계시지만 16명이니까 서너 명 외에 12명은 저희랑 그렇게 뭐 캠프에 몸담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요. 예. 재선 의원 정도 되면 각 상임위에 간사를 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고 본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지금 18일 날 어쨌든 TV 토론회를 한다는 건데 이 TV 토론회를 형식을 토론회로 할 것이냐 정견 발표회로 할 것이냐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재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반대하던 후보자 측에서 정책 발표에 참석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런 행사 벌이는 건 당의 웃음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대표의 이 오만과 독선을 좌시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당내 갈등이 좀처럼 완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대표가 이 발표의 방식 전환 등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경 발표회로도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경선준비위원회에서 18일 날을 하는 것은 토론회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아직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두 캠프에서 앞으로 참여 여부를 밝혀줄 것인지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지금 소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검토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윤 전 총장의 소식은 뭐 다른 외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나 봅니다. 이 북한 대외 선전 매체에서 이 사파를 하나 만들었던데 한번 볼까요? 어떤 사파인지? 예, 굴러온 돌이 백인돌 뽑아내는 것이다. 국민의힘당이 윤석열 사당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뭐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코 올리개고 윤석열 전 총장은 여의도의 조폭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국내 정치에 자꾸만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저런 사파나 저런 영상에 눈 하나 깜빡할 우리 국민들은 없으시겠지만 북한에서 저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